하늘이 자신을 살렸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누굴 닮고 싶으신가요? 누굴 닮고 싶은가? 트럼프 대통령 닮고 싶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 제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하늘이 생명보전을 넘어서 큰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만드는 것, 충심전력을 다할 것. 하늘이, 국민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내 생명을 살려줬고, 또 하늘이 나에게 대통령이라는 큰 일까지 맡겨줬다. 이런 겁니다. 와,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기억나실 겁니다. 왕권 신수설. 봉건시대 때 또는 고대에도 말이죠.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세울 때 그때 동원한 것이 왕권 신수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 권한은 받았다. 이 왕권 신수설 다음에 나오는 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신성불가침, 절대 왕권.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이 곧 하늘이다. 국민을 슬쩍 끼워 넣기는 했지만 하늘을 지금 동원하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을 만세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동원한 것이 하늘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기에 등장하시는 그 하느님을 이제 본인 개인한테 그 이미지를 딱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일보 사설. 이 한국일보 사설에 이렇게 해놨어요. 문명시대, 지금이 호랭이 담배 먹는 왕권 신수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뭐 임금님이 아래서 깨어났냐? 박혁거세처럼 그런 시대야 지금. 그런 지금 이 문명 시대에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류의 표현을 쓰는 것부터 듣는 국민을 민망하고 겸연쩍게 한다. 신문이니까 말을 부드럽고 격식을 차려서 민망하고 겸연쩍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저 여기 뭐 하는데, 정말 권익위원회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왜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대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왔잖아요. 그때 국민권익위원회가 뭐라고 했느냐? 병원 관계자들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부적정했다. 당시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날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때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부적정했다. 그것이 부적정했다.
헬기 타고 온 것이 특혜를 받은 것이다. 잘못됐다라고 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2년 전 판단을 정권 바뀌고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때 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자 그 기사를 슬쩍 끌어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목숨은 세 차례 살해 위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하느님이, 국민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의 목숨을 구해줬다. 뭐 사법살인, 뭐 흉기살인, 언론의 뭐 명예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피격, 또 엊그제도 한 번 있었죠. 그 언론인들 만나는 호텔에서 뭐 시도로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만, 그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신이 나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날 2번이나 구한 건 하나님입니다. 분명 하나님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흉내내는 건지 그대로 따라하는 건지 닮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일보 사설이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잖은 언어로. 시정잡배의 언어가 아니죠. 신문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점잖은 언어의 질타가 더 사실은 매섭고 아픈 법입니다. 이 신문 사설은 국가권익위원회도 질타를 합니다. 국가의 행정기관의 판단이 정권에 따라 뒤집히는 걸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약 하나 권익위원회의 보도를 어떻게든 인용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권익위원회를 질타를 하고 앞으로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전 판단을 뒤집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앞으로 정권 바뀌면 또 지금의 결정을 뒤집을래? 앞으로 또 뒤집을래? 그러지 말고 정권에 따라서 자꾸 그렇게 뒤집지 말고 항상 독립성과 공정성, 객관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오 라고 해야 그게 온당한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서의 지시사항이지. 아니 왜 난데없이 여기다 대고 검찰이 조작 기소를 했다, 언론이 뭐 조작 보도를 했다, 그냥 다 조작이라는 말 갖다 붙이면 다 조작이 되는가? 사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셀프 공소 취소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는 없습니다 라고 정리해야만 마땅한 일인데, 이번 글은 오히려 스스로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 처신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결국 정권 입맛 맞춤형 과거 세탁을 한 것에 불과하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기소 사법살인을 운운하며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 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 이재명 수사에서 손 떼란 소리다. 근데요, 민주당에서도 그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수사 문제가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해요. 부동층이 이탈하고, 부동층에서 이탈했다는 건 어디로 갔다는 뜻 아닙니까? 어디로 가느냐? 국민의힘 쪽으로 간다. 보수 세력에 결집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잠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영남 쪽, 수도권, 충청, 강원,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예전에는 큰 폭으로 이기고 있었던 민주당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 이거 며칠 하고 났더니 갑자기 박빙세가 되어 있거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골든크로스로 갑자기 뒤집어졌거나, 민주당 쪽에서는 데드크로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마디로 긁어부스럼이다. 경향신문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긁어부스럼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경향신문이.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굳이 잊혀가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환기시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를 무쟁점으로 치르는 게 가장 유리하다. 쟁점이 생기면 보수가 결집한다. 아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흉기 그 공격을 한 그 남성은 지금 징역 15년형이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과거 검찰 수사, 이건 어떻게든 지금 성격이 규명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SNS 글 같은 거, 뭐 언론은 명예살인하고, 뭐 그 검찰은 뭐 사법살인을 하고, 뭐 흉기 살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상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 남용, 대통령의 권한 남용. 권한 남용은 그 정도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은 그 정도에 따라서 탄핵 사유로 직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뭐라고 했느냐. 역대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의 문제도 성역 없이 수사하세요, 법대로 수사하세요 라고만 말을 했지 결정 방향을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공직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공적 개입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 취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